자,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우리 주주분들과 제가 좀 약속을 했었던 대로 현재 구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전고점인 88,800원과 역사적 신고가인 96,800원을 넘어서 결국 10만 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시각 자료를 좀 같이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쵸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 자료만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구나. 그리고 경쟁사, 경쟁사를 이기기 위한 수단이 지금 전부 다 확보가 된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이전 가격으로 우리가 500만 원 그렇죠? 500만 원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지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로 우리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세 글자 그쵸? 화이팅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 역시도 정말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재료들이 발생하거나 혹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악재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면밀히 하고 요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큰 악재거리는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항상 같이 커버리지를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 세 글자 남겨주시면서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셔서 다른 주주분들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외인들의 수급세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번 달만 하더라도 2조 원이 넘는, 2조 원이 훨씬 넘는 수급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9월 1 일자부터 강력한 순매도세를 좀 크게 보여줬었는데 사실 요게 더 이상 못 참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690만 주, 1,700만 주, 1,300만 주, 1,000만 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는데 누가 받아주고 있죠? 그렇죠. 외인들과 기관 쪽에서 강력한 돈을 가지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타 법인 쪽에서도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사주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코스피도 상승 추세 국면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상단에 이제 소화를 조금씩 시켜가면서 올라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나와 주었고 거기에 대한 배경도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상태가 일어난 거겠죠.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재료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매수와 매도 타점도 같이 한번 추천을 들어볼게요. 어디서 손절을 때려야 되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되고 이런 대응 전략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요거겠죠. 자, 첫 번째로 파운드리 사업. 그렇죠. 파운드리가 이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대만의 TSMC한테 밀려 가지고 만년 2 위라는 꼬리표를 좀 달고 있었는데 특히나 그 당시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10 그쵸? 발열 문제를 못 잡았었던 결국 수율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우리가 많이 신뢰를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요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그쵸. 판을 뒤집어 엎는 계약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테슬라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삼성전자에다가 22조 원하고 8천억 가량의 그쵸. AI 반도체 칩을 맡겼다라는 건데 사실 요거는 우리 작년부터 알고 있었죠. 어떤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떠나 가지고 엔비디아와 이제 협상을 하겠다. 그쵸? 11월 30일 날. 그런데 제가 뭘 했습니까? 미국 증권사에서 내부 정보가 입수되었는데 요게 사실은 테슬라를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 누가? 삼성전자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엔비디아 쪽에 이제 선택을 받았던 건 SK 하이닉스였는데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휴머노이드에 결국 들어가게 되는 이 반도체 칩을 로보택시에서 일단 1 차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 딥러닝 시켜서 결국 어떻게 들어간다? 그쵸. 휴머노이드 쪽에다가 그쵸.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요거를 테슬라의 주력 사업으로 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테슬라 관련주로 편입되기 전에 미리 아래쪽에서 매집을 분명히 해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와 같이 이제 이 하단 부근에서 5만 원대 가격 이탈했던 거 알고 58,400 원과 그쵸. 52,600 원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 가면서 수량을 최대한 모아 갔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TSMC의 그쵸.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더 활용시키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 했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에 수급을 줄 수 있는 비슷한 시간대의 시장에다가 새롭게 ETF가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뭐였어요? 미국 내에서 찌라시성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제 동료분이 말씀을 좀 해 주셨다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홍콩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결국 여기 뭐예요? 가격 변동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렇죠? 이거 누가 노린 거예요? 외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누가 노린 거예요? 삼성이 노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 나중에 TSMC의 자리를 우리가 뺏어오게 되고 테슬라와 애플, 엔비디아의 계약까지 우리가 같이 활성화하게 될 건데 그걸 바탕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까진 미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삼성전자는 테슬라 요구에 맞춰 가지고 뭘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2 나노미터의 게이트 올어라운드 그쵸. GAA 공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최첨단 기술을 테슬라에 이제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서 신뢰를 싹 다 회복했고 앞으로 우리 파운드리에 대한 수율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그쵸. 된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지금 현재 TSMC와 대등한 상태 혹은 그것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입증을 한 부분이 요 그쵸. 계약권이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것뿐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 삼성전자가 애플과도 협력을 하게 됐죠. 사실 지금까지는 애플에다가 이미지 센서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소니라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생산하면서 그 생산에 이제 차질을 빚게 만드는 이슈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소니가 몇 번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 공급 리스크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소니를 그쵸. 계속해서 파트너로 맺어가면서 유지를 할 것인가.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 리스크가 커. 그러면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있을까? 마침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빛을 발합니다. 자, 어떤 거였어요? 우리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대규모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책, 미국 내 그렇죠. 제조 요 정책에 의해서 애플의 이제 가장 최적의 대안이 삼성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을 넘어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그 관리 측면에서 또 파운드리 사업이 2 차적으로 증명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1 차적으로는 테슬라에서 증명했었고 2 차로는 애플과의 계약에서 또 그쵸. 입증을 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는 그쵸. 사업이 되었다라는 게 요거였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하던 TSMC가 사실 이제 갑질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갑질에 지친 고객들을 우리 삼성전자가 다 끌어들인 셈이 됐다. 그리고 소니도 마찬가지로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공급 안 해주면 너네 생산량에 차질이 있잖아. 그래서 좀 막대했던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삼성이 싹 다 끌어왔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두 번째가 또 재료가 있죠. 바로 뭐냐면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요즘 D램 가격이랑 낸드 플래시 이제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알 거예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의 주요 수요처인 스마트폰과 PC 시장이 원래 침체가 되면서 실적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언제를 생각하시면 좀 편하냐면요. 바로 2016년도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로 2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배 정도 상승을 했었던 그렇죠. 삼성은 2배, SK 하이닉스는 3배. 그리고 나서 2017년에도 그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히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단발적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드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요. 지금 7년 정도의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과 18년 당시에 대규모로 투자됐었던 서버가 있었죠. 그 서버들의 교체 주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쵸. 딱 돼요. 그래서 낡은 서버의 유지 보수 비용 자체가 사실 신규 서버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라니까 오히려 낡은 서버에 있는 그 메모리 칩 자체를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신규로 제가 신용이라 썼네요. "신규로 그냥 다시 만들어 버리자."라고 했던 이유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쵸. 레거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대한 이제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분석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정말 쉽게 말씀드릴 건데 낸드의 이제 가격이 왜 급등했는지 정말 많게도 부풀어 났죠. 사실 과거에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리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요게 가격 차이가 10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요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조사들이 투자를 아예 줄여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드디스크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SSD의 가격 차이가 10배 차이에서 3 배에서 4배 차이로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던 업체들이 전부 다 SSD로 갈아타게 되면서 여기 교체 수요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주력 사업으로도 밀고 있는 낸드 플래시 그쵸. 수혜가 직접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이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자, 바로 어떤 거냐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데이터 셀을 세 개로 쪼개는 그렇죠? 트리플 레벨 셀 요거 방식을 넘어서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바로 쿼드 그쵸? 쿼드 레벨 셀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훨씬 더 크게 높였고요. 낸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낸드 1 위를 우리가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기술 개발까지 하게 됨으로써 결국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이미 1 등을 차지했는데 또 굳건히 지켰잖아요. 요거 웬만하면 이번 슈퍼 사이클에서 절대 우리가 살아내지 않을 거다. 2 위로 밀려나지 않을 거다. 요거 제가 100%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하게 그쵸? 안전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매출에서 범용 메모리, D램이랑 낸드 플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그쵸?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결국 낸드 플래시를 비롯한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크기는 정말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기업도 고개를 들이밀지 못하는 진정한 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은 또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커다란 호재거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와 TSMC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예전에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었죠. 요즘 들어서 대만 발전소 화재도 굉장히 많이 날 뿐더러 TSMC의 전력난도 심각해짐에 따라서 클린룸 작업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TSMC의 공장이 총 4번 정도 가동이 멈췄었던 순간도 있는데 전력 공급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대만 뭐 하고 있었죠? 맞아요. 탈원전을 완벽하게 해 버렸습니다. 자, 대정전 4번 일어나고 나서 TSMC 공장 미국행으로 해 버렸는데 대만이 지금 탈원전 8년 만에 0%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원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게 0%가 되었다.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TSMC가 사용하는 전력 80%가 뭐예요?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화력 발전으로 그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데 화력 발전소 여러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쵸. 신재생은 원래 비중 20% 이상으로 기대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전체 생산량의 8% 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SMC 같은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은요.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공급 전력이 필수예요. 근데 만약에 공급 전력에서 차질이 생긴다면은 또다시 또다시 TSMC의 생산 능력과 직결되는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요거 아까 봤었죠. 뭐였어요? 바로 애플이 소니를 버리고 삼성전자를 택했던 이유. 생산 능력과 직결이 돼 버리고 본인의 매출에 바로
직격탄이 또 들어와 버리니까 갈아탄 이유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갖춘 국내 공장도 있고 미국 오스틴 공장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TSMC가 지금 위탁 생산으로 크게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한테 다시금 파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것도 살펴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TSMC와 HBM 손잡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자체 생산. 자, 요것도 이거 둘이 합치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요거는 악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 SK 하이닉스의 HBM 원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무엇이냐? HBM을 이제 여러 개의 D램을 결국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만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핵심 부품인 베이스 다이, 그쵸? 이걸 쌓아 올리려면은 기반이 정말 잘 다져져야 되는데 요거를 SK 하이닉스가 못해요. 결국 SK 하이닉스가 TSMC에다가 요 부분만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원가 구조를 외부에다가 의존하고 있다. 그쵸. 요게 약점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통도 마찬가지로 중간 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채소값도 그렇고 과일값도 그렇잖아요. 그쵸. 왜? 중간 유통 과정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무엇이냐? 그렇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자체를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의 이제 베이스 다이를 내재화해 가지고 생산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또 점하게 되고 그리고 기술 보안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위탁 생산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 노출의 우려도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 쪽에다가 좀 많이 기술력을 빼앗긴 부분도 있죠. 산업 스파이. 물론 이제 대만의 TSMC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노출의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안 좋은 악재거리로 작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모든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은 진짜 시작일 뿐에 불과하다라는 거대한 슈퍼 사이클의 수입 부분이 지금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배당, 그렇죠? 배당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량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단기로 가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쵸.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예전에 요 박스권 그리고 하단으로 하락할 때 제가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 현재 실적 자체가 크게 그쵸 휘청거리고 있고 외인들의 수급도 빠져나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이슈거리가 잠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외인들의 수급 동향도 포착을 하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같이 끌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저와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 번호를 하나 띄워 드릴게요. 저 차프로 차민우라고 저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 같이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결국 주가를 크게 위로 당겨줄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매치잖아요. 요거 수급 동향도 같이 제가 보내드리면서 앞으로 커버리지 저와 같이 같은 관점에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선물? 삼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대응 전략과 더불어 가지고 두 번째 무엇이냐? 삼성전자에서 예로부터 어떤 사업부에 투자를 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사업부에서 주 동력원이 되는 그 기업을 하나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면서 뒤편에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한 그 기업이 사업부의 주 동력원으로 부각이 되었을 때 단기적인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대응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런 주도주들은 특히나
그렇죠.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어떠한 신호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진입하는, 결국 수량 자체를 크게 모아가는 것을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010-2998-2560 차민호라고 저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주주분들이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지면은, 그리고 댓글로 또 많은 댓글이 달리면은 커뮤니티 활성화가 잘 되어 있구나, 알고리즘 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종목들, 두사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뭐 휴림로봇, 클로봇,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등등 여러 종목들을 다 같이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20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같은 시선에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애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그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프로 차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